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면접이 변경된 부분, 또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면접 방법, 또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 작년도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의 면접 방식을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은 그렇고요. 물론 의과대학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방법으로는 현장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죠? 태블릿 PC를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면접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면접 유형이라고 보면요, 2024학년까지는요, 제시문 기반은 마찬가지인데 주로 학업 역량에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면접이었습니다. 학업 역량에 관련된.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제시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회 과목에 관련된 것들도 국어 과목에 관련된 것들, 영어 과목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바뀐 문제 유형에서는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느냐,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시문을 내가 제대로 숙지한 다음에 숙지한 내용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답변의 방향성이 학업에 초점을 둔 것이냐, 학업, 지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대학교의 이 면접 문제 출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자, 방침이 이렇게 돼요.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은 같다. 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회균형 전형의 면접 형태가 올해 통일된 면접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 통합 계열 면접에서 과학적 사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연 계열 면접에서 인문 사회 관련 지문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과 학생들도 문과 성향에 대한 걸, 문과 학생들도 이과 성향에 대한 것을 제시문에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중심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하는데 제시문의 출제에 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어떤 내용인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볼 때도 비문학 지문에서 여러분들 다 파악들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연관지어서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이러한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보통 가나다 4개의 지문이 있을 수도 있고 5개의 지문인데 보통 4개의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4개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 가나다라에서 그 연관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 제시문의 논리를 이어서 수렴적 사고와 제시문의 관계를 구성하는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다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의사소통 능력이 있냐라는 것이죠. 자, 문항에 제시한 것 이외에 전문 용어나 이론에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 면접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기억을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출제 평가, 출제 방침이 곧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작년도의 기회균형 전형의 기출 문제이고요. 연세대학교의 예시로 제시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멈춰 놓고 제시문 또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자, 이 제시문에 가나, 다, 네 개의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제 1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사람의 동물에 관련 전략
쓰고 이유를 재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라 라는 것이 이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의 원인 결과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연주의 육아에 대한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버는 정부에 관련된 실험에 대한 것이죠. 뭐 간략하게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이 출제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은요, 자, 세상 일에는 체계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세상의 이치에 관해서 여러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특징들을 비교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또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등을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관련된 지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력과 분석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어보았다면, 이 제시문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의 방향성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제시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 다에 대해 라에 대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가나다의 제시문은 모두 원인을 추론하여서 변화에 설명하려는 인간적 태도에 관한 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일을 통제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나의 두 제시문을 보면 두 입장을 추구하는 세상에 관한 설명은 인과적 진실보다는 감정적인 위안이 될 것이 보인다는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답변의 방향성에서 제시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자,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자, 사람은 우연한 일에서도 체계를 알아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달리 동물은 그렇지 않고요. 강박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때 패턴을 무시하는 전략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말하자면 합리적인 사고가 직관적인 사고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의 복잡한 변인 관계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분 숙지하고 5분 답변을 하게 되겠죠. 8분 숙지하고 5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8분 숙지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용지에다가 적어 놓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걸 보고 읽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영상을 촬영할 때 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카메라에서 시선이 벗어난 용지만 보고 답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요, 학생들이 8분 동안에 숙제를 충분히 잘 해놔요. 답변할 내용도 잘 써놔요. 그래 놓고 답변을 하라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읽어요.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쭉 적어놓고 읽는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8분 동안에 숙제할 때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5단 구성으로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3단 구성으로 답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5단 구성이라는 것은요, 주장, 근거, 물론, 그러나,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 근거, 물론, 그러나, 따라서 5단 구성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는 서언 또는 본론, 결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 이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없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태블릿 PC를 통해 갖고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교수님을 보고 답변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 어색하다는 얘기는 어색한 부분이 화면에 그대로 다 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화된 화면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 학생은 굉장히 긴장했네, 어색하네. 자, 이런 부분까지도, 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시선이 바깥으로 벗어난 부분까지도 다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대면 면접에서는요, 제스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선이 잠깐 벗어나더라도 교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에서는요, 녹화되는 순간에서 작은 거 하나도 돌려가면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화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많은 녹화 연습을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연세대학교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거에 관련된 수업이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기만 컨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